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물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구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물건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강의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들 잘 따라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그런 몹쓸 물건들, 나쁜 물건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뭔가 모르게 이 물건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자꾸 일이만 꼬여요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겪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과학이 다 모든 세상을 풀이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기운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구매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의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복발의 객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초에 여러분들 집에서 비워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우리가 왜 물건을 치워야 되는지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진짜 여러분들 당장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치우게 되실 텐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본다면은 한 평 기준으로 대략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20평대든 30평대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정리해 놓지 않는 그런 잡다한 공간 때문에 집에선 3평 정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한 평에 3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걸 곱하기 3으로 하면은 얼마죠?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집에서 이 물건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9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집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9천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안 치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 작년 한 해 여러분들 잘 입으셨던 옷들 중에서 이제는 절대 입지 않는 옷들, 뭐 목이 늘어졌다라든지 너무 색이 바랬다라든지 도저히 이건 어떻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가능한 한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아까운데 혹은 싶은 것들도 사실 한번 잘 진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 놔둬봤자 어차피 옷장의 공간만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하셔야지 그래야 그 공간에 다시 새로운 좋은 옷들이 가득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공간들 잘 비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먹다 남은 약이죠. 여러분들 작년 한 해 혹시나 뭐 코로나가 걸리셨다든지 뭐 큰 어떤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 약이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찬장 안에 이렇게 한번 꼭 넣어놓고 하루 이틀 먹다가 3일치 되는 약은 안 먹고 약봉지랑 같이 이제 구석에 넣어놓고 이제 세월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약 놔뒀다가 뭐 나중에 감기 걸리면 먹으면 되지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병이 걸리면은 그 당시에 그때 돼서 또 병원 가시고 약국집 가셔가지고 약을 사 드셔야 되지 진한 약 먹으면은 절대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작년 약들은 싹 다 긁어서 모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약을 남겨두는 거는 약이 내 몸을 치료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화학적인 제품입니다. 때가 지나고 기간이 지나고 또 질병과 관련된 것들 이게 남아있으면은 내 몸, 내 집, 나의 운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마른 꽃입니다. 사실 조화가 좋지 않고 어떤 시들어버린 이런 드라이 플라워 같은 제품들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추억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신 분들은 또 부케를 받았던 그 꽃
결혼식 때 썼던 꽃을 말려가지고 예식장에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들은 또 그 추억 삼아 놔두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받은 조화라든지 그런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뒀다. 이제 선물 받은 만큼 이제 기간이 적당히 지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깨진 거울이죠. 이거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주택 감정을 나가게 되면은 또 어머님들 화장대 끝에 이제 뭐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툭 쳐가지고 거울 깨져서 이제 모서리에 테이프로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놓은 모습 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부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꼭 바꾸셔가지고 깨진 거울이 있는 가구들 깨진 심지어 핸드폰 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은 바로 지금 과감하게 교체해 주셔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얼굴도 보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핸드폰 화면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고장난 시계죠. 이 고장난 시계는 어떤 미심적인 부분으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이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이 시간을 담고 있는 그 시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정말 미심적인 의미로 봐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장난 시계들은 버리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먼지가 쌓여있는 물건입니다. 나 청소 잘 안 하니까 먼지가 다 많이 쌓여있는데 라고 해서 집에 있는 물건 다 버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만큼 먼지가 쌓였다라고 한다면은 먼지를 치우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쌓일 만큼 내 손이 잘 닿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버려야 될 물건 혹은 정리를 해줘야 될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그림에서 이거 약간은 어찌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먼지 속에 들어있는 그 찐득이, 그 세균, 그거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참 혐오스럽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고 운적인 나쁜 운을 끌어모으는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인 물건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어떤 물건들은 어떤 주기로 해가지고 요때는 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딱 세워가지고 하면은 집안이 이렇게 쾌적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주택 감정이 같은 집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도 아파트였는데 뭐 정말 평수도 넓고 좋은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딱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그 집이 이제 집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물건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평수는 이제 50평대 있는 넓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걷는 복도도 좁고 전혀 이게 집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운적인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좌우합니다. 산 사람이 집을 잘 정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을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깨진 거울입니다. 이 깨진 거울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 며칠 전에도 한 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정말 힘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와중에 자기가 몇 년 전에 깨져 있는 안방에 깨진 화장대를 그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조만간 출장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집 전체의 종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깨진 거울을 둔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불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진 거울이나 깨진 화장대가 있으면은 테이프로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굳이 놔두지 마시고 정말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산다 그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정리하셔야 여러분들 좋은 운이 들어오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금전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깨진 거울은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시든 화분입니다. 시든 화분.
뭐 물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화분도 있겠죠. 그리고 계절 따라서 잠시 풀이 죽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 곧 이제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아픈 화분 같은 경우에는 잘 처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화분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집안의 기운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로도 볼 수가 있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하고도 함께 맞닿아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시들어 있다, 거의 막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좋지 않은 기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식물의 기운이 그 키우는 사람과 맞닿아 있다고 했는데 화분 중에서 가장 그 사람의 기운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초입니다. 그래서 난초를 잘 키우고 잘 따듬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운에 대한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인물화입니다. 인물화라는 게 지금 여기 표본으로 하나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정말 비싼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물화가 있으면은 그게 나쁜 기운이 들러붙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 어떤 밝은 그림, 정말 긍정적인 의미를 표정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근데 예술 작품들은 어느 정도 뭔가 칙칙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집안의 화목한 공간, 이런 화창한 공간,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이라든지 이런 공간에는 가급적이면은 나쁜 기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많은 인형들입니다. 앞에 인물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공포 영화도 보면은 인형을 가지고 공포를 영화가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뭔가 꺼지거나 어두운 방 안에 뭔가 인형이 딱 하나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섬뜩한 기분이 들죠. 그냥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기운의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옛날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저주할 때 이런 목각 인형이라든지 그런 인형 모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너무 많이 인형을 좀 이렇게 재어 놓으시면은 그만큼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바로 불운한 사람의 물건입니다. 불운한 사람 물건,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라든지 혹은 뭐 망한 회사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건데요. 가급적이면은 불운한 사람이 가졌던 물건은 그만큼 그 나쁜 기운이 묻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처분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 불운한 사람의 물건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의 물건이 되고 또 그 물건을 나눠주면 또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운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될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이 버려진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물건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얄밉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뭐냐면요. 아유, 나는 밖에 있던 의자 들고 와가지고 집에 놔뒀더니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그 의자 볼 때마다 칭찬하는데 라고 정말 얄밉게 쓰셨는데요. 네, 뭐 물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나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실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나쁜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그냥 무심히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뒤통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주의와 몰랐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넘기면 넘길수록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등에 차곡차곡 정립되어 있고 언젠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를 만큼 무거워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만큼 살아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더 정말로 많이 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신껏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안 내키는 물건들입니다. 이 마음이 안 내키는 물건들은 뭐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옷 사러 갔는데 옷은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몸에 뭔가 마음에 확 드는 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난 사야겠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 이렇게 옷을 사오거나 뭔가 물건을 사온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딱 들고 와보니까 어찌나 우리 마음은 참 야박합니까? 아유, 요거 참 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냥 먼지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집안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집안에 두면 안 될 것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은 사실상 물건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정성을 들이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귀중하게 대한다면은 그 물건에도 정성이 깃드는 게 바로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키지 않는 물건 들여왔다.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주변에 나눠주시거나 버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날카로운 물건이죠. 이 날카로운 물건들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바로 주방의 칼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는 예전에 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날카로운 물건이라고 했을 때 주면 안 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칼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결혼했다든지 이제 뭐 딸이 시집 갔을 때 이렇게 칼 세트를 선물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이건 독일에서 나온 정말 유명한 칼이야 라고 세트째로 사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운쪽으로는 정말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되라고 선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라고 주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날카로운 물건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집에 드리는 건 역시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말이죠. 이게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갑작스러운 이익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익이 뭔지는 아마 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 많이 해보셨죠? 복권입니다. 아마 다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에 한번 로또를 사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또 사러 갔다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는 또 종이를 이렇게 꾸겨버리고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된다 한들 그 돈 여러분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지나가다가 돈이 이제 막 길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한테 들어온다 한들 그 돈은 절대 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통장에 꽂힌다 한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돼야 그 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억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들어온다? 절대 그 돈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네가 있어 왔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런 돈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부자들이 잘된 부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익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뭔가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물론 누가 정말 선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순순하게 들어오는 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들어온 물건들은 감사하게 여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미심쩍다 싶은 거는 좋다 하고 막 받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